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상상력과 지혜가 담긴 위대한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서양 문명의 요람이었던 고대 그리스의 신화 속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인간의 용기와 괴물, 그리고 불가능에 가까운 시련에 맞섰던 영웅들의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우리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와 지혜의 불꽃을 지펴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인류의 위대한 서사를 계속해서 탐험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신과 인간이 함께 숨쉬던 그 머나먼 시대로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첫 번째 영웅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영웅일 것입니다. 신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인간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위대한 영웅 헤라클레스의 이야기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신들의 왕 제우스와 아름다운 공주 알크멘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혈관에는 신의 피가 흘렀고 그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초인적인 힘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탄생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제우스의 아내이자 여신들의 여왕인 헤라는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헤라클레스를 향한 지독한 질투와 증오에 휩싸였습니다. 헤라의 저주는 헤라클레스가 아직 요람에 누워있던 갓난아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맹독을 품은 거대한 뱀 2마리를 보내 아기의 숨통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깬 아기 헤라클레스는 자신을 휘감으려는 뱀들을 보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작은 2 손으로 뱀들의 목을 각각 움켜쥐고는 갓난아기라고는 믿을 수 없는 힘으로 단숨에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그가 보여줄 위대한 힘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청년으로 성장한 헤라클레스는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던 켄타우로스, 케이론 밑에서 무예와 의술, 음악 등 영웅이 갖춰야 할 모든 지식을 배웠습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의 형상을 한 켄타우로스는 고대인들에게 혐오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지혜와 말의 강인함을 모두 갖춘 현명한 존재로 여겨졌죠. 어느 날 스승의 곁을 떠나 홀로 여행길에 오른 헤라클레스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2명의 아름다운 여인을 만납니다. 한 여인은 자신을 따른다면 부와 명예, 그리고 안락한 삶을 얻게 될 것이라 속삭였습니다. 다른 한 여인은 고난과 가난, 끝없는 시련을 겪겠지만 그 대가로 진정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젊은 영웅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2번째 여인이 약속한 가시밭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 그의 삶은 필멸의 인간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시련과 역경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헤라클레스는 테베의 왕 크레온의 딸 메가라와 결혼하여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한동안 평범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복을 지켜보던 헤라 여신은 이 모든 것을 앗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헤라클레스에게 끔찍한 광기를 불어넣었고 이성을 잃은 헤라클레스는 자신의 손으로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죽이고 맙니다. 광기에서 깨어난 헤라클레스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에 절망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신들은 그의 죄를 씻기 위한 길을 알려주었고 그는 아르고스의 왕 에우리스테우스 밑에서 10년, 후에 12년으로 늘어나는 시간 동안 그의 종이 되어 속죄의 과업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헤라클레스의 12과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과업은 네메아 계곡의 식인 사자를 처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자의 가죽은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었기에 헤라클레스는 맨손으로 사자와 싸워 마침내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는 그 사자의 가죽을 자신의 갑옷으로 삼았는데
이는 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과업은 레르나 늪에 사는 머리가 9개 달린 괴물 히드라를 퇴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드라는 머리 하나를 베면 그 자리에서 2개의 머리가 솟아나는 불사의 괴물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친구 이올라오스의 도움을 받아 머리를 자른 자리를 횃불로 지져 더 이상 머리가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마침내 히드라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히드라의 맹독이 서린 피를 화살촉에 묻혔고 이 독화살은 훗날 그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헤라클레스는 이외에도 황금뿔을 가진 암사슴을 생포하고 에리만토스 산의 멧돼지를 잡았으며 스팀팔로스 호숫가의 식인새떼를 전멸시켰습니다. 그의 과업 중 가장 치욕스럽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우게이아스 왕의 외양간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아 엄청난 오물로 가득 찬 외양간을 헤라클레스는 근처 2강의 물줄기를 돌려단 하루 만에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이는 아무리 더럽고 힘든 일이라도 지혜를 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는 또한 크레타의 미친 황소를 사로잡고 사람을 먹는 디오메데스의 야생마들을 길들였으며 아마존 여왕 히폴리테의 허리띠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서쪽 끝 헤스페리데스 정원에 있는 황금 사과를 따오라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받게 됩니다. 황금 사과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그는 프로메테우스를 독수리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고 그 대가로 하늘을 짊어지고 있는 거인 아틀라스를 찾아가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잠시 아틀라스 대신 하늘을 짊어지고 그 사이 아틀라스가 황금 사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유의 맛을 본 아틀라스가 다시 하늘을 짊어지기를 거부하자 헤라클레스는 꾀를 내어 잠시 어깨에 푹신한 것을 바칠 테니 하늘을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속임수에 넘어간 아틀라스가 다시 하늘을 짊어지자 헤라클레스는 황금 사과를 챙겨 유유히 떠납니다. 마지막 12번째 과업은 바로 저승의 문을 지키는 머리 셋 달린 게 케르베로스를 지상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죽음 그 자체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신들의 도움으로 저승에 내려가 저승의 왕 하데스의 허락을 받고 맨손으로 케르베로스를 제압하여 에우리스테우스 왕 앞에 데려왔습니다. 겁에 질린 왕은 괴물을 당장 돌려보내라고 소리쳤고 이로써 헤라클레스는 12가지의 위대한 과업을 모두 마치고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헤라클레스는 수많은 모험을 계속했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사랑 데이아네이라를 만나 결혼했지만 켄타우로스 네소스의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네소스는 죽어가면서 자신의 피가 묻은 옷을 데이아네이라에게 주며 만약 헤라클레스의 사랑이 식거든 이 옷을 입히면 사랑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거짓말을 남겼습니다. 훗날 남편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 데이아네이라는 이 말을 믿고 그 옷을 헤라클레스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피에는 히드라의 맹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독이 묻은 옷이 살에 닿자 헤라클레스는 온몸이 불타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그는 거대한 장작더미를 쌓고 그 위에 올라가 친구에게 불을 붙여달라 부탁합니다. 불길이 그의 육신을 삼키자 신들의 왕 제우스는 그의 영혼을 올림포스로 불러들여 신들의 반열에 오르게 합니다. 평생 그를 괴롭혔던 헤라 여신마저도 그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딸 헤베를 아내로 맡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는 신의 질투로 시작된 인간의 고통이 결국 그 고통을 이겨낸 위대한 업적을 통해 불멸의 영광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깊은 정서, 한 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어진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그 고통을 이겨내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영웅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영웅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압도적인 힘의 상징이라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영웅 테세우스는 지혜와 용기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위대한 왕이자 문명을 세운 영웅으로 기억됩니다.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의 아들이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는 작은 나라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테네로 떠나기 전 커다란 바위 밑에 자신의 검과 샌들을 숨겨두고는 훗날 테세우스가 자라이 바위를 들어 올릴 힘을 갖게 되면 이 증표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테세우스는 어릴 적부터 매일같이 바위를 들어 올리려 애썼습니다. 소년은 청년이 되었고 마침내 그의 힘은 바위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바위 밑에서 아버지의 검과 샌들을 발견한 그는 위대한 영웅이 되겠다는 꿈을 안고 아테네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백기를 이용하라고 조언했지만 테세우스는 굳이 험난한 육로를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여행자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악당과 괴물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지혜를 시험하고 세상을 바로잡는 영웅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그는 여행길에서 만난 악당들을 그들이 행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처단했습니다. 특히 유명한 악당은 프로크루스테스였습니다. 그는 여행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새 침대에 눕힌 뒤 침대보다 키가 크면 다리를 자르고 키가 작으면 몸을 늘여 죽이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테세우스는 그를 붙잡아 그의 침대에 눕히고 똑같은 방식으로 처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은 바로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신의 기준에 억지로 남을 맞추려는 행위를 비판할 때 쓰이는 유명한 관용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악당을 물리치며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명성은 이미 도시 전체에 자자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닌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당시 아이게우스 왕의 곁에는 강력한 마법사인 메데이아가 있었는데 그녀는 테세우스가 왕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녀는 테세우스의 정체를 모르는 왕을 부추겨 그를 독이든 술잔으로 암살하려는 계략을 꾸밉니다. 왕이 테세우스에게 독주를 건네는 바로 그 순간 아이게우스 왕은 테세우스가 차고 있는 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오래전 바위 밑에 숨겨두었던 바로 그 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은 왕은 술잔을 내동댕이 치고 아들을 얼싸안았습니다. 정체가 드러난 마녀 메데이아는 용이 끄는 마차를 타고 저 멀리 도망쳐버렸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와 재회하고 아테네의 왕자가 된 테세우스.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크레타의 강력한 왕 미노스에게 매년 7명의 소년과 7명의 소녀를 조공으로 바쳐야 하는 끔찍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노스 왕이 기르는 반인반우의 괴물 미노타우로스의 먹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온 아테네가 슬픔에 잠긴 그날 테세우스는 자신이 직접 14명의 희생자 중 한 명이 되어 크레타로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단순히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처치하고 아테네를 이 끔찍한 곡물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그의 모습은 동양의 유교 문화권에서 강조하는 지도자의 덕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슬픔 속에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이게우스 왕은 테세우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만약 임무에 성공하여 살아 돌아오게 되면 떠날 때 달았던 검은 돛을 내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흰 돛을 달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멀리서 그 돛을 보고 아들의 생환을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크레타에 도착한 테세우스 일행은 미노스 왕의 궁전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테세우스의 당당하고 용감한 모습에 미노스 왕의 딸 아리아드네 공주가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녀는 테세우스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그가 괴물에게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아리아드네는 그날 밤 몰래 감옥에 갇힌 테세우스를 찾아갑니다. 미노타우로스는 라비린토스라 불리는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의 중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테세우스에게 검 한 자루와 실타래 하나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미궁에 들어갈 때 입구에 실의 한쪽 끝을 묶어두고 실을 풀면서 들어가면 괴물을 처치한 뒤 그 실을 따라 다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지혜라는 실마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의 도움으로 미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복잡한 길을 따라가자 마침내 저 멀리서 성난 황소의 울음소리와도 같고 인간의 고통스러운 신음과도 같은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 미궁의 중심에 다다르자 그곳에는 끔찍한 괴물 미노타우로스가 있었습니다. 치열한 사투 끝에 테세우스는 마침내 미노타우로스의 목을 베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아리아드네가 준 실타래를 따라 무사히 미궁을 빠져나왔고 함께 온 아테네의 젊은이들과 아리아드네 공주와 함께 크레타를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테네를 구한 영웅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뱃길. 그러나 승리의 기쁨에 취한 탓이었을까요? 테세우스는 아버지와의 중요한 약속을 잊고 맙니다. 바로 검은 돛을 흰 돛으로 바꾸어 다는 것을 말입니다. 매일같이 언덕 위에서 아들을 기다리던 아이게우스 왕은 저 멀리 아테네로 돌아오는 배에 검은 돛이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 그 자리에서 바다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바다를 비극적인 왕의 이름을 따 에게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영웅 테세우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의 여정은 한 개인의 성장을 넘어 야만과 미신을 이겨내고 이성과 질서를 세우는 문명의 건설 과정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순간의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을 수도 있다는 아픈 교훈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헤라클레스와 테세우스, 두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를 통해 고대 그리스인들의 세계관을 엿보았습니다. 그들이 싸웠던 괴물들은 어쩌면 단순히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자연의 위협일 수도 있고 사회의 부조리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우리 내면의 어두운 욕망과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영웅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는 이유는 우리 역시 각자의 삶이라는 미궁 속에서 자신만의 미노타우로스와 싸우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영웅이 필요하십니까? 힘의 영웅 헤라클레스인가요? 아니면 지혜의 영웅 테세우스인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류의 오래된 지혜가 담긴 신화의 세계,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